2025년 7월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법 개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다는 건데요. 즉, 회사의 이사는 회사만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도 같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개정안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될까요? 그동안 국내 기업에서는 회사의 이익만 우선시되고 소액주주나 개인 투자자들은 종종 소외되거나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과 개혁 요구가 누적되면서 이제는 경영진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 거죠.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그 핵심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워런 버핏이 투자 원칙으로 삼아온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버핏은 경영진이 자신의 돈처럼 회사 자본을 관리하고 모든 주주에게 투명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자본 배분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번 상법 개정안의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 취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버핏의 철학은 투자 원칙을 넘어 무엇에 내 자산과 인생을 걸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워런 버핏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워런 버핏 웨이에 따르면 어린 시절 대공황으로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저축한 돈도 모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어린 버핏은 돈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나는 30살이 되기 전에 백만장자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마하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 뛰어내릴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열정이 강했습니다. 8살 때부터 아버지의 주식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버핏의 투자 통찰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워런 버핏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끊임없는 독서와 학습을 통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원칙을 세우고 일관되게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내가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말하듯 누구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1965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약 20%의 연평균 복리 수익률을 달성하며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의 사고법을 완전히 해부한 책 워런 버핏 웨이를 통해 누구나 그의 투자 원칙을 배우고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버핏의 12가지 명확한 원칙을 알게 되면 언론과 SNS 속의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나만의 기준과 확신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위험은 줄이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드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6살 꼬마 시절부터 지금까지 버핏이 일관되게 지켜온 돈을 불리는 마인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의 투자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이 종목 오른다라는 소문에 휩쓸리거나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주식을 사곤 합니다. 또는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휘둘려 근거 없는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의 원칙을 따른다면 확실한 기준 없이 투자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버핏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실제 기업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에만 근거해 결정을 내리고 기업이 무엇을 파는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잘 벌 수 있을지에만 집중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기업의 본질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워런 버핏 웨이에 제시된 12가지 원칙을 따라가다 보면 워런 버핏이 투자한 코카콜라, 애플, 워싱턴 포스트 등의 사례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버핏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업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그 성공적인 예시가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인데요. 버핏은 투자자의 재무적 성공이 자신이 투자하는 사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는 자신의 재무적 지적 이해 범위 안에 있는 기업들로 선택을 제한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아무리 전망이 좋다고 해도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은 피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잘 아는 산업에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할까요? 워런 버핏 웨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핏은 1980년대 코카콜라의 변화가 자신을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그 변화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로베르토 고이수에타였다. 그는 CEO로 임명된 직후 코카콜라의 최고 경영진 50명을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로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 모든 문제를 낱낱이 파악하고 해결하겠다. 고이수에타는 5년 연속 감소하던 이익률을 급격히 반전시켰습니다. 버핏이 처음 코카콜라를 매입했을 때는 세전 이익률이 사상 최고치인 19%까지 상승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워런 버핏은 자신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나쁜 사람과 좋은 거래를 성사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며 경영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는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런 버핏 웨이는 이런 한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단순히 성공 사례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워런 버핏의 사고방식을 배워 삶에 적용한다면 돈이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넘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판단하는 방식, 행동하는 기준은 바뀔 것입니다. 버핏의 성공은 결코 운이 아니라 인내, 절제, 이성적 사고의 결과물인 점
책에서 찰리 멍거가 말하듯 이성적 사고는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독자가 이 책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버핏처럼 생각하고 버핏처럼 행동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도 워런 버핏이 걸어온 그 길을 워런 버핏 웨이로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